맨체스터 시티가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FC에 1대2로 패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 맨시티는 엘링 홀란의 골로 앞서갔으나 후반전 브라이튼의 맹공에 무너졌습니다. 제임스 밀너의 페널티킥 골과 브라이안 그루다의 역습골로 결국 패배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후 전반 1시간 동안은 훌륭했지만 실점 이후 흐름을 잃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더불어 맨시티는 핵심 미드필더 라얀 셰르키가 부상으로 최소 2달간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패배와 부상 악재 속에서 맨시티는 A매치 휴식기 이후 예정된 강력한 상대들과의 경기를 앞두고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 포브스가 가수 지드래곤의 월드투어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지난 3월 한국 공연을 시작으로 아시아 태평양과 미국을 순회하는 지드래곤의 세 번째 월드투어는 많은 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뉴워크에서 시작한 그의 미국 투어는 아메리카 대륙 전역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포브스는 이번 투어가 오랜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새로운 K-팝 팬들에게는 지드래곤의 카리스마와 무대 매너를 경험할 기회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K-팝의 왕으로서 더 큰 존재감과 성숙함을 보여주며 성공적인 공연 연출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국 팬들 역시 대륙 곳곳에 5개 광고를 게재하며 열렬히 환영했으며 앞으로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프랑스 파리에서도 월드투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알레프 에어로노틱스가 자사 비행자동차 모델 AV 시험비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이제 SF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닌데요. 알레프 에어로노틱스는 최근 4억 원짜리 전기차의 사전 판매 예약이 3,300대를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델 A는 도로주행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순수 전기차로 장애물을 넘어 원하는 목적지까지 곧장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상 주행 가능 거리는 약 320km, 비행 가능 거리는 약 170km에 달합니다. 미연방 규정상 초경량 항공기로 분류되어 별도의 비행 인증 없이 운행할 수 있지만 낮 시간대만 비행이 가능하고 도심이나 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는 날 수 없습니다. 알레프는 연내 모델 A 생산을 시작하며 이후 제품 배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험 비행에서는 첨단 인공지능 기반 안전 시스템도 선보일 전망입니다. 오는 11월 8일 새벽 약 3년 만에 한국 전역에서 개기월식 현상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개기월식은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위치해 달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으로 이때 달은 붉게 물들어 블러드문이라 불립니다. 이번 개기월식은 새벽 2시 30분부터 시작해 약 1시간 23분 동안 지속됩니다. 특히 달이 가장 둥근 모양을 띠는 시간은 오전 3시 9분입니다. 한국천문우주과학관협회는 전국의 천문과학관에서 동시 관측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구름이 많아 관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개기월식은 오는 2029년 1월 1일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수 나태주가 SBS 스포츠 예능 내일은 태권왕위 OST를 불렀습니다. 이 곡은 작곡가 김영석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돋보입니다. 나태주는 이 프로그램에서 메인 MC로 활약 중입니다. 한편 신인 그룹 코르티스의 데뷔 앨범 작업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공개됩니다. 멤버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타이틀곡을 만드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 박형식이 일본에서 첫 미니 앨범 비기닝을 발표했습니다. 타이틀곡을 포함한 5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박형식은 일본 팬 콘서트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김하성 선수가 템파베이 레이스를 떠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전격 이적했습니다. 이는 봉중근 이후 23년 만에 애틀랜타에 입단한 한국인 선수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구단은 공식 발표를 통해 김하성을 웨이버 클레임을 통해 영입했으며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 경기부터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하성은 템파베이에서 최다 연봉자인 1,300만 달러를 받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과 부상으로 인해 웨이버 공식화되었습니다. 애틀랜타는 빈약한 유격수 자리 보강을 위해 그를 주목했고 김하성이 2026 시즌 개막전 유격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김하성은 새로운 도전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SBS 섬총각 영웅 221 방송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명웅과 그의 친구들이 섬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며 바다낚시에 도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명웅은 첫 낚시에 대한 설렘을 감추지 않으며 기대감을 높입니다. 이희경 또한 농담 섞인 각오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가방 요리사 임태훈 셰프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며 섬마을 살림꾼으로 활약합니다. 이명웅은 즉흥 라이브 공연으로 듣는 이들의 귀를 사로잡으며 저녁에는 친구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특히 그는 정규 2집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 위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며 기대감을 더욱 높입니다. 방송은 이날 오후 9시 시작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네이버 웹툰의 일본어 서비스 라인망가와 협력하여 일본의 한국의 매력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이번 협업은 K-웹툰을 활용해 국내 관광지를 일러스트로 제작, 이를 통해 일본 내 웹툰 팬들을 한국 여행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좀비딸, 킬러 베드로 등 인기 웹툰의 IP를 활용해 순천만 국가정원, 설악산 주정골 등 12곳의 한국 풍경을 담았습니다. 이 일러스트는 9월부터 10월 말까지 한국관광 통합 플랫폼 비지트 코리아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오프라인 전시는 인천국제공항과 후쿠오카 코리아 플라자 등에서 진행됩니다. 정근희 일본 팀장은 한국 웹툰이 일본 Z세대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웹툰 IP를 통해 한국 관광지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일축제 한마당과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에서도 해당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오설록이 제주 오설록 티하우스에서 말차 누들바를 선보였습니다. 김도윤 셰프와 협력하여 개발한 이 메뉴는 말차를 활용한 국수 3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녹색 식품인 말차가 트렌드의 중심에 서면서 다양한 디저트와 음료뿐 아니라 음식에도 말차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설록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말차 음료와 디저트를 넘어 새로운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말차 누들바는 차를 먹는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며 곶자왈숲을 배경으로 한 프리미엄 티 페어링 다이닝입니다. 온국수, 찬국수, 비빔국수로 구성된 3종의 국수를 제공하며 곁들임 음식으로는 제주된장 멜젓 소스와 말차 소금을 곁들인 수육이 준비됩니다. 식사 전에는 제주 티뮤지엄에서 직접 만든 로스티드 티가 제공되며 이후 말차면으로 만든 국수들이 나옵니다. 오설록 관계자는 말차 제품 라인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오설록만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티스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차 코스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일명 캐데헌의 인기로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K-문화 체험 상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클룩에 따르면 캐데헌 개봉 이후 한국 여행 및 K-팝 관련 상품 예약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K-팝 아이돌 스타일링 체험과 K-팝 댄스 클래스의 예약은 각각 200%와 40% 상승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 목욕탕 체험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유통업계는 캐데헌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협업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농심과 파리바게뜨는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한 식품과 케이크를 출시했고 에버랜드는 캐데헌 테마존을 오픈해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협업 마케팅은 한국 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2025 글로벌 와인 앤 푸드 트립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금양 인터내셔널의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와인이 화이트 와인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와인은 생동감 있는 열대과일 향과 파워풀한 미네랄 노트로 여름철 최상의 선택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라벨을 가리고 품질만으로 와인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대표 수입사들이 숨은 보석으로 꼽는 와인을 출품했습니다. 최고점을 받은 금양 인터내셔널의 라파우라 스프링스 물파독 빈야드 소비뇽 블랑 2024는 평균 점수 84.43점을 기록했습니다. 심사에는 국내 주요 유통채널의 소믈리에와 주류 MD가 참여해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나라세라의 칼레라 센트럴 코스트 샤르도네 2022와 국순당의 마르쿠스 몰리터 오페너 부크슈타인 리슬링 카비넷 2021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슈에이가 4안타, 그중 하나는 홈런을 터뜨리며 맹활약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경기에서 다저스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에 7대9로 패배했습니다. 오타니는 3회 초 바뀐 투수의 패스트볼을 홈런으로 연결, 다저스 구단 역사상 가장 빠른 타구 속도인 시속 193.1km를 기록하며 시즌 46호 다저스 통산 100번째 홈런을 달성했습니다. 김혜성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컨디션 문제로 벤치에서 시작했으나 경기 후반 대주자로 출전해 추가 득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후속타 부재로 경기를 뒤집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18회에서는 자나 깨나 뒤통수 조심 특집이 펼쳐졌습니다. 탑7 멤버들은 사연과 함께 시원한 트롯 무대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공감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철록담이 퀵서비스 주자로 나섰는데 서울 강동구의 한 카페에서 60대 시니어 바리스타 팬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철록담은 과거 카페를 운영하며 커피협회 이사를 맡았던 경력을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뜻밖의 인연에 깊은 마음을 드러낸 철록담은 팬을 위해 직접 커피를 내려주며 특별한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팬 서비스에 팬은 더욱 깊어진 애정을 표현하며 감동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로맨틱한 콘셉트와 함께 철록담의 다채로운 매력이 돋보인 회차였습니다. 서울 소격동 아트선제센터에서 아드리안 비아르 로아스의 개인전, 적군의 언어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과감히 전체 공간을 해체하고 자연 요소를 끌어들여 미래의 폐허 도시를 연상케 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흙더미와 고철, 덩굴로 가득 찬 전시장은 마치 SF 영화 세트장을 방불케 하며 관객에게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비아르 로아스는 디지털 생태계와 현실 재료를 결합해 작품을 생성하며 인간과 AI 공존의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회고가 아닌 미술관 자체가 전시위 주체가 되어 새로운 생태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는 9월 6일에는 작가와의 아티스트 토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2026년 2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황금 연휴에 가족과 함께 떠날 여행지로 캘리포니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합류한 LAFC의 홈경기 관람 후 샌디에이고와 팜스프링스로 이어지는 남부 캘리포니아 로드트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관광청은 손흥민 선수의 이적으로 뜨거운 로스앤젤레스를 첫 번째 여행지로 추천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 동안 2번의 홈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는 세계적인 뮤지션이 참여하는 무료 재즈 콘서트가 열립니다. LA에서 남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샌디에이고는 가족 여행지로 유명하며 동물원과 시월드 등 다양한 체험형 관광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활약하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홈경기도 관람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팜스프링스는 힐링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온천 스파와 고급 리조트를 비롯해 현대 예술과 건축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캘리포니아 여행, 여러분도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가 2025 피바 유로바스켓 A조 예선에서 우승 후보 세르비아를 95대 90으로 제압하며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회 초반부터 강력한 모습을 보인 튀르키예는 예상을 뒤엎고 전승으로 예선을 마쳤습니다. NBA 휴스턴의 알퍼렌 생군이 28점, 13리바운드, 8어시스트로 활약하며 팀을 이끌었고 NBA 출신 셰인 라킨과 제디 오스만이 각각 23점과 16점을 기록해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세르비아는 보그단 보그다노비치의 부상 공백 속에 요키치가 분전했지만 첫 패배를 면치 못했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으나 튀르키예의 집중력이 빛났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다 이루어질지니 가 김우빈과 수지의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오는 10월 3일 추석을 앞두고 공개될 이 작품은 천여년 만에 깨어난 램프의 정령진이 김우빈와 감정 결여 인간 가영, 수지 이 세 가지 소원을 두고 펼치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티저 예고편에서는 진이와 가영 사이의 오묘한 관계가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으며 이번에 공개된 포스터는 이들의 서사에 대한 궁금증을 더합니다. 진이는 장난스러운 미소로 눈길을 끌며 그의 손짓에 떠오른 모래시계는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반면 가영은 반짝이는 드레스와 매서운 눈빛으로 독보적인 비주얼을 뽐내며 세상에서 나쁜 건 나 하나야라는 문구로 흥미를 유발합니다. 두바이 사막에서 깨어난 진이는 인간의 타락 가능성을 증명하려 하지만 가영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응수하며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에 기대감을 모읍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기대됩니다. 다 이루어질지니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브랜드 최초의 순수전기 크로스컨트리 모델 EX30cc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EX30cc는 전기 SUV와 크로스컨트리의 장점을 결합한 5인승 차량으로 높은 지상고와 독특한 외관 디자인, 사륜구동 시스템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차량은 66kW시 배터리와 2개의 모터로 최대 428마력을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7초 만에 도달합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329km로 급속 충전을 통해 28분 만에 배터리를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볼보의 최첨단 안전기술인 안전공간 기술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다양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포함되어 플래그십 수준의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친환경 세제 혜택 후 5,516만 원으로 글로벌 시장 대비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이윤모 볼보코리아 대표는 EX30cc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모델이라며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닝화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충분한 쿠션감과 지지력입니다. 러닝은 보행보다 충격이 크기 때문에 발과 관절 보호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무게, 통기성, 착화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025년 여성 러닝화 추천 제품으로는 여러 러닝 코치들이 편안한 모델로 꼽은 뉴발란스 프레시 폼 X 1080V 13가 있습니다. 아식스, 젤님버스 26은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나며 브룩스, 아드레날린 GTS 23는 안정적인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장거리 러너에게는 브룩스, 고스트 15가 적합하며 도로용으로는 알트라 에스칼란테 레이서 2, 일상용으로 나이키 에어줌 페가수스 41가 추천됩니다. 트레일 러닝에는 살로몬, 스피드크로스 6가 탁월한 접지력을 발휘합니다. 신발 선택 시 편안함, 지지력, 접지력, 무게를 고려하고 약 480-800km 달린 후 교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3세 이하 U23 남자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예선에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갤로레 델타 시도아르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시아 축구연맹 AFC U23 아시안컵 예선 제2조 1차전에서 마카오를 상대로 5대0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예선에는 총 44개국이 참가하며 각 조 1위와 상위 2번 팀들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한국은 마카오와 라오스, 인도네시아와 함께 제2조에 속해 있으며 앞으로 라오스와 인도네시아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정재상이 2골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고 추가로 박승호, 강성진, 서재민이 각각 한 골씩 기록했습니다. 대회 본선은 내년 1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슬로바키아 원정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5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 A조 1차전 경기에서 독일은 슬로바키아에 0대2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패배는 독일이 월드컵 유럽 예선 원정 경기에서 처음으로 당한 패배로 그동안 이어왔던 52경기 무패 기록이 깨졌습니다. 독일은 점유율과 주도권을 잡았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고 슬로바키아가 전반과 후반에 각각 한 골씩 넣으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은 패배 후 팀의 태도와 헌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크게 짜증을 냈다고 전해집니다. 독일은 오는 8일 북아일랜드와의 홈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기에서는 벨기에가 리히텐슈타인의 6대0 대승을 거두었고 스페인은 불가리아를 상대로 승리하며 예선을 순조롭게 시작했습니다. 오는 10월 남대중 감독의 코미디 영화 퍼스트 라이드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24년 지기 친구들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유쾌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1차 보도 스틸은 배우들의 열연과 팀워크를 통해 특별한 우정과 웃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하늘, 김영광, 차은우, 강영석, 한선화 등 매력적인 배우들이 출연하며 각자의 독특한 개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30일로 흥행에 성공했던 남대중 감독과 강하늘의 재회가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번 작품에서는 전작보다 한층 더 강화된 코미디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은우의 군복무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배우들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퍼스트 라이드는 오는 10월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25에서 신제품 스마트폰 갤럭시 S25 FE와 태블릿 PC 갤럭시 탭 S12를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S25 FE는 원 UI 8 기반에 최적화된 갤럭시 A를 탑재해 다양한 입력 수단을 지원하며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으로 음성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제공합니다. 또한 나우바와 나우브리프 기능을 통해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스마트폰은 프로비주얼 엔진을 통해 선명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더 커진 배터리 용량과 향상된 성능이 특징입니다.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국내 출시는 19일 예정입니다. 갤럭시 탭 S11 시리즈는 대화면에 최적화된 멀티모달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기 어시스트 기능 등 다양한 AI 기능이 포함되어 사용자의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며 역대 제품 중 가장 얇은 두께를 자랑합니다. 가격은 모델에 따라 다르며 국내 출시는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혁신적인 제품들로 사용자들에게 편리함과 창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이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이어 몽블랑과 두 번째 캠페인 렛츠 라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기차 칸에서의 여행을 배경으로 글쓰기가 선사하는 창작의 즐거움을 다룹니다. 몽블랑 산 관측소와 같은 가상 공간이 등장하며 앤더슨 감독의 독특한 영상미와 위트가 돋보입니다. 몽블랑 CEO 조르지오 사르네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글쓰기의 호기심을 되살리고 영감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몽블랑은 1906년부터 필기 문화를 선도하며 럭셔리 필기구와 다양한 제품군을 발전시켜왔습니다. 특히 마이스터 스틱 만년필은 장인정신과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73년 이후 클래식 모델들이 재등장하며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마이스터 스틱 컬렉션 가죽 제품에도 이어집니다. 이번 시즌에는 필기 문화와 여행을 접목한 라이팅 트래블러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전남 구례의 화엄사가 여름밤 산문을 개방하며 문화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님들의 수행 중심에서 벗어나 대중과의 어우러짐을 추구하는 위주의 표현입니다. 화엄사는 7월과 8월 2달간 야간 개장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국보와 보물 등 다수의 문화유산이 있는 이곳에서는 범종 타종 후 절집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화엄사의 주요 볼거리로는 각황전과 대웅전을 비롯해 국보인 사사자 3층 석탑이 있습니다. 또한 영기암에서는 대형 마니차를 통해 불교 병전을 읽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금정암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부했던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엄사 주변에는 한국아파박물관이 있어 꽃누르미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섬진강의 대숲에서는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은 주민들의 노력으로 조성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례의 저물역을 오산활공장에서 바라보면 지리산과 구례가 한눈에 들어오며 매천 황현선비가 머물렀던 구안실도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번 여름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화엄사를 찾아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넥슨이 주최하는 초대형 축구 이벤트 2025 아이콘 매치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13일과 14일에 개최됩니다. 올해는 FC 스피어의 복수를 주제로 앙리, 드로그바, 호나우지뉴 등이 출전하는 FC 스피어와 푸열, 퍼디나드 등이 포함된 실드 유나이티드가 맞붙습니다. 이 대회는 넥슨의 FC 온라인, FC 모바일 게임에서 은퇴한 전설적인 선수들이 실제 필드에서 경기를 펼치는 특별한 이벤트로 게임과 스포츠를 연결하여 새로운 축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보다 강화된 라인업과 더불어 다양한 미니게임도 포함되어 있어 축구 팬들의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넥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축구 산업의 저변을 확장하고 게임과 스포츠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서울 성동구가 2025 크리에이티브 곱하기 성수 글로벌 문화창조 산업축제를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성수동 전역에서 개최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창조적 시대정신, 부재, 변화를 이끄는 질문을 주제로 열리며 총 13개 분야에서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시티페어, 플레이 성수, 성수 아트페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티페어에서는 가상의 착장으로 패션 모델 체험과 휴머노이드 로봇 워킹 등 기술 기반의 몰입형 콘텐츠가 제공됩니다. 플레이 성수는 도시명 방탈출 게임으로 모바일 앱과 실물 키트를 활용해 참가자들이 도시를 탐사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성수 아트페어에서는 기술 기반 미디어 아트 특별전이 열리고 뷰티 성수와 투자 성수가 지역 소상공인 및 창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테이스티 성수에서는 저속 노화 테마의 팝업 메뉴와 함께 성수동 로컬 치킨 브랜드 및 F&B 매장이 참여합니다. 정원호 구청장은 이번 축제가 성수동의 감성과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수동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약 16만 명이 방문했고 365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무게 183g의 오즈모 360,
DJI가 세계 최초로 HDR 정사각 센서를 탑재한 360도 카메라를 출시했습니다. 드론으로 하늘을 장악했던 DJI가 이제는 지상에서 모든 순간을 기록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자는 한 달간 사용하며 그 매력을 체험했는데요. 작고 가벼워 휴대성이 뛰어나고 내장 스토리지 덕분에 메모리 카드 없이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오즈모 360은 세계 최초의 정사각형 HDR 센서로 인해 기존 360 카메라보다 높은 센서 활용률과 놀라운 화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비저블 셀피 스틱 기능으로 마치 제3자가 촬영한 듯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8K/50프레임/세컨드 동영상 촬영과 다양한 모드로 업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뛰어난 배터리 성능으로 장시간 촬영에도 적합합니다. DJI 생태계와의 연동성도 큰 장점으로 액션캠과 360 카메라를 모두 아우르는 성능입니다. 국내 출시가는 스탠더드 콤보 기준 약 61만 6천 원이며 그 성능을 감안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장비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주에 위치한 미스터밀크가 성이시 돌목장에서 생산한 프리미엄 원유로 젤라또, 요거트, 샌드 등을 제조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세호 미스터밀크 대표는 제조 프리미엄 원유와 자체 제조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유제품 브랜드로 성장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터밀크는 특히 제주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면서 물류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2년부터 매출이 급성장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한 35억 원 규모의 투자 덕분입니다. 미스터밀크는 최근 싱가포르와 첫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추가 계약도 협의 중입니다. 신 대표는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육아공업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디저트류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일명 캐데헌이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지난 7일 서울시는 뚝섬 한강공원에서 1200여 대의 드론을 활용해 캐데헌 캐릭터를 선보이는 드론 나이트쇼를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캐데헌을 테마로 하여 남산을 배경으로 라면을 먹는 조이와 서울 전광판에 등장하는 사자 보이즈, 갓을 쓴 진우 등의 장면을 형상화했습니다. 한강 드론 나이트쇼는 202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상반기에만 평균 2만 2천 명의 시민들이 관람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봄 가을마다 진행되며 앞으로도 총 5차례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가 득점권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9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이정우는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하며 9월 첫 무안타 경기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회 만루 상황과 8회 결정적 순간에 삼진을 당하며 팀의 패배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우는 이번 시즌 득점권 타율이 0.23으로 낮고 만루 상황에서는 더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 로건 웹은 최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등판 중입니다. 남은 경기에서 이정우가 타격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애리조나의 나빌 크리스맷은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뉴욕에서 열린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한국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곡 아파트로 올해의 노래 부문을 수상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로제는 수상 소감에서 브루노 마스와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신의 꿈을 향한 여정을 회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MTV VMA에서 한국 가수가 주요 부문에서 처음으로 수상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로제는 자신이 16세였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부터 꿈꾸던 순간이 현실이 되었음을 기뻐했습니다. 이로써 로제는 K-팝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한반도의 땅끝, 해남 땅끝마을이 전하는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9월 7일 국토종주를 앞두고 도착한 이곳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백로임에도 불구하고 여름 같은 날씨와 신비로운 분위기로 맞이했습니다. 해남 땅끝마을은 오랜 세월 맹지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그 신비로움을 간직하며 특별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백두대간의 한 갈래인 땅끝기맥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으로 한반도의 축소판 같은 형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양한 지질시대를 망라하는 암석 구조가 한반도를 대변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땅끝은 국토종주의 출발점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더불어 세계 6대륙의 땅끝 모형을 볼 수 있는 땅끝공원과 스카이워크가 있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일 국토종주를 시작할 준비를 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리움미술관이 넷플릭스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과 맞물려 1592년에 그려진 까치호랑이 그림을 국내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번 상설기획 전 까치호랑이 호작에서는 호랑이와 까치를 주제로 한 전통회화와 민화 7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임진년에 제작된 호작도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까치호랑이 그림으로 정통회화 형식으로 그려져 그 원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9세기에 피카소 호랑이로 불리는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의 모티브가 된 작품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는 호랑이가 오늘날 K컬처 아이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조명하며 우리 전통문화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전시는 엠릴 2층에서 11월 30일까지 열리며 리움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였습니다.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앞둔 유럽에서 전기차 혁신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열린 IA 모빌리티 2025에서는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가 각자의 차세대 전기차를 선보이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폭스바겐은 모두를 위한 전동화 전략을 발표하며 합리적 가격의 전기차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ID.점 크로스 콘셉트는 420km 주행이 가능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BMW는 새로운 전동화 플랫폼 노이어 클라세를 적용한 뉴 iX3으로 전기차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 모델은 고성능 배터리와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BMW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GLC SUV를 전기차로 변신시킨 The All New GLC with EQ 테크놀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은 최대 713km 주행 가능하고 AI 기반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미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벤츠는 앞으로도 40종 이상의 신차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신생 전기차의 유럽 시장 공략에 대응하기 위한 각자의 전략과 기술력을 집약하여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노르웨이의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이 월드컵 예선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노르웨이는 몰도바를 11대1로 대파하며 5연승을 기록, 월드컵 본선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홀란은 이날 경기에서 7골에 관여하며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전반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홀란은 후반전에도 2골을 추가해 A매치에서 처음으로 한 경기 5골을 달성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탈리아와의 승점 차를 6점으로 벌리며 조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본선 진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조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노르웨이 축구 팬들은 본선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농구 에이스 알페렌 생군이 2025 국제농구연맹 유로바스켓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라트비아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폴란드를 91대 77로 제압하며 24년 만에 4강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생군은 모든 경기에서 MVP에 오르며 역대 최연소 트리플 더블 기록을 세우는 등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골 및 지배력과 뛰어난 시야로 팀의 전승을 이끌고 있으며 대회 MVP 후보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군은 좋은 동료들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 며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우승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제 리투아니아를 꺾은 그리스와의 4강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 결혼 피로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앤드류 안 감독의 작품으로 두 동성 커플의 가짜 결혼 계획에 눈치 빠른 K 할머니가 등장하며 펼쳐지는 예측 불가 코미디입니다. 최근 공개된 보도 스틸에서는 배우들의 뛰어난 캐릭터 앙상블과 함께 한국 전통 혼례 문화가 돋보입니다. 특히 윤여정 배우는 미나리에 이어 또 한 번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거장 이안 감독의 1993년 동명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외신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는 오는 24일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네시스가 브랜드를 대표하는 럭셔리 SUV 2026 GV80과 GV80 쿠페 모델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번 모델들은 가격을 낮추고 내 외장 디자인을 개선하여 고급감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네시스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들을 기본으로 구성하고 인기 사양들을 조합한 파퓰러 패키지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후면 레터링을 최소화하여 깔끔한 디자인을 강조했으며 도어 무드램프의 밝기를 높여 감성적인 실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쿠페 전용 색상인 베링블루를 일반 모델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특정 모델에는 22인치 휠과 타이어를 기본 적용했습니다. 2026 GV80 및 쿠페의 다양한 판매가는 고객의 선택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향후 제네시스 전 차종에 이러한 혁신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 도심에 최초의 자연휴양림이 생겼습니다. 노원구 수락산 숲속에 위치한 수락휴는 올해 7월 개장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개장 전 숙소 예약은 단 3분 만에 마감되었고 이후에도 빈방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접근성이 뛰어나며 방문객 대부분은 자가용을 이용하지만 지하철역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트리하우스를 포함한 객실 25개를 갖추고 있으며 트리하우스는 내진 설계로 안전성을 더했습니다. 객실에는 TV 대신 턴테이블이 있어 방문자 센터에서 다양한 LP 음반을 선택해 즐길 수 있습니다. 조리도구는 없지만 식당과 카페가 운영되고 있어 편리합니다. 수락휴에서의 경험은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관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용객들은 방명록에 자연 속에서의 휴식과 재충전에 대한 감상을 남기며 이곳이 단순한 쉼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최근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상 복귀 후 성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혜성은 팬 서비스와 구단 행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서도 그의 이름은 선발 명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7월 왼쪽 어깨 부상 이후 복귀하여 대주자 대타로 출전했지만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단 SNS에는 르세라핌과의 사진 촬영 및 아이스크림 나눔 행사 참여 모습이 공개되었으며 김혜성은 경기장 밖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아직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33살의 나이에 독일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로 새로운 축구 여정을 시작합니다. 에릭센은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이 종료된 후 자유계약 신분으로 이적료 없이 볼프스부르크와 2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등번호 24번을 받은 에릭센의 합류에 대해 제바스티안 쉰치엘로츠 단장은 그의 경험과 실력이 팀의 젊은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에릭센은 과거 아약스, 토트넘, 인테르밀란 등을 거치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310경기 55골 81도움을 기록하며 빛나는 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토트넘 시절 손흥민, 해리 케인과 함께 뛰어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축구 인생에는 큰 위기도 있었습니다. 2021년 유로 대회 중 심장마비를 겪었으나 건강을 회복하고 브렌트퍼드에서 다시 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이번 시즌 초반 괜찮은 출발을 보이며 에릭센의 경험이 중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릭센은 분데스리가에서 토트넘 시절 동료였던 케인과 내년 1월 재회할 예정입니다. 영화 바람의 후속작 짱구가 16년 만에 관객들과 만납니다. 영화는 서울로 유학을 떠난 주인공 짱구의 성장 스토리를 다루며 배우 정우가 각본을 맡고 오성호 감독이 연출을 담당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스페셜 프리미어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예고편은 공개 6일 만에 16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작 바람은 정우의 학창시절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독립영화로 이례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작품도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개봉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애플이 3년 만에 고급형 무선 이어폰 에어팟 프로 3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디자인 일부가 수정되었으며 충전 케이스와 이어팁 크기가 웨이도에 더 잘 맞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애플은 10,000건 이상의 3D 귀스캔과 10만 시간 이상의 사용자 연구를 통해 에어팟 프로 3를 새롭게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에어팟 프로 2와 유사하지만 내부 구조를 재구성해 각 에어팟의 크기를 줄이고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충전 케이스는 이전보다 크기는 커졌지만 무게는 가벼워졌습니다. 이어버드 자체의 배터리 사용 시간은 늘어난 반면 충전 케이스의 배터리 지속 시간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에어팟 프로 3는 국내에서 11일부터 사전 주문이 가능하며 정식 출시는 19일입니다. 가격은 약 36만 9천 원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새로운 아트스페이스 성수나무, 나무, 서울가 문을 열었습니다. 1960년대 공장 기숙사 건물을 리모델링한 이 공간은 시간성과 흔적이 어우러져 관람 경험을 확장합니다. 개관 기념으로 박인성 작가의 개인전, 레지듀, 존재, 시간, 색, 기억의 파편 10월 27일까지 열립니다. 박 작가는 필름 촬영과 디지털 스캐닝을 통해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의 긴장을 시각화해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변화하는 물질성과 존재 방식을 탐구하며 고원석 평론가는 인간과 데이터의 감정 교환이라는 허구성이 전시 전반에 배어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성수나무는 실험적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대안공간으로서 글로벌과 로컬 미술 생태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한때 유럽 축구계를 들썩이게 했던 천재 미드필더 티아고 알칸타라가 바르셀로나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선수로서가 아닌 1군 코치로서의 복귀입니다. 바르셀로나 구단은 알칸타라가 한지 플릭 감독 체제에 1군 코치로 합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부상으로 인해 33살 나이에 은퇴를 선언했던 그는 빠르게 지도자의 길을 선택, 초고속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프리시즌의 바르사 훈련장에서 젊은 미드필더들을 지도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알칸타라는 독일 국적인 플릭 감독과 선수단 간의 통역 역할도 맡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그의 감각과 경험이 젊은 선수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언론 역시 두 사람의 높은 시너지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목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유명한 빵집, 코롬방제과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949년부터 목포 원도심에 자리 잡은 이 제과점은 전국 5대 빵집 중 하나로 손꼽히며 새우바게트, 크림치즈 바게트, 마늘 바게트가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근처에는 또 다른 유명한 빵집, CLB 베이커리가 있으며 특히 크림치즈 바게트가 맛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광장에서는 특별한 디저트, 수쿨레를 즐길 수 있으며 커피 창고로의 에그타르트는 바삭한 파이지와 부드러운 커스터드 필링으로 유명합니다. 목포 근대역사관 인근에서는 독특한 공간인 송자르트를 만날 수 있는데 이곳의 몽블랑과 소금빵도 인기 메뉴입니다. 목포 여행 중 놓치지 말아야 할 빵과 디저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화웨이가 2023년 2분기 글로벌 웨어러블 시장에서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하며 점유율 20%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의 탄력적인 수요와 신제품 출시가 맞물려 출하량이 990만 대를 기록하며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샤오미는 전년 대비 61% 성장해 출하량 950만 대, 점유율 19.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격적인 가격 전략과 신흥국 시장 공략이 주요했습니다. 애플은 안정적 성장세로 출하량을 740만 대로 늘리며 점유율 15%를 유지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출하량이 줄어들며 점유율도 하락했습니다. 프리미엄 전략에 집중했지만 중국 업체들의 공세 속에서 충분한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웨어러블 시장은 전체적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기능 강화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다미가 최고 시청률 16.5%를 기록했던 이태원 클라스 이후 5년 만에 JTBC 드라마로 복귀합니다. 이번 작품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청춘 멜로 드라마 100번의 추억입니다. 김다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꿈을 놓지 않는 K장녀 고영래 역을 맡아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함께 출연하는 신예은은 걸크러쉬 버스 안내양 서종희 역으로 두 사람은 시대극에 도전하며 빛나는 우정을 그립니다.
제작 발표회에서 김상호 감독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라며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연기를 강조했습니다. 허남주는 두 주인공의 운명적 첫사랑 한재필로 분하며 복잡한 내면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이 드라마는 오는 13일 첫 방송됩니다. 영화 보스의 주연 배우 조우진, 정경호, 이규영, 박지환의 스틸컷이 공개되었습니다. 보스는 조직의 미래가 걸린 차기 보스 선출을 앞두고 각자의 꿈을 위해 보스 자리를 양보하는 조직원들의 대결을 그린 코믹 액션 영화입니다. 조우진은 보스가 되려는 부담 속에 주방장으로서의 열정을 드러내며 웃음을 자아내고, 정경호는 탱고에 빠져 댄서를 꿈꾸는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박지환은 오로지 보스 자리에만 집중하며 극과 극의 매력을 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규영은 언더커버 경찰로서 실패하지만 중식당에서 완벽한 서빙을 선보여 폭소를 유발합니다. 4명의 배우들은 다채로운 캐릭터를 통해 팔색조 매력을 발산하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스는 이번 추석 연휴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독일이 2025 피바 유로바스켓에서 튀르키예를 88대 83으로 꺾으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1993년 이후 32년 만의 쾌거입니다. 독일은 이번 승리로 유럽 농구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중심에는 데니스 슈로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국가대표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월드컵과 유로바스켓에서 모두 MVP를 수상한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결승전에서는 16점과 1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을 이끌었고, 특히 후반에만 14점을 몰아치며 강한 뒷심을 보여줬습니다. 아이작 본가는 20점, 프란츠 바그너는 18점, 트리스탄 다 실바는 13점을 올리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튀르키예의 알퍼렌 생군은 뛰어난 경기력을 보였으나 팀을 우승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올스타 명단에는 슈로더와 바그너 외에도 생군, 야니스 아데토쿤보, 루카 돈치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5 아이콘 매치가 팬들의 열띤 응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구 이벤트로 TV와 게임을 통해 익숙한 선수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3일과 14일 양일간 열린 행사에서는 다양한 이벤트 경기와 FC 스피어와 실드 유나이티드의 메인 매치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선수들이 참여하며 팬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외계인 호나우지뉴와 리버풀의 영원한 주장 스티븐 제라드의 출전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감독으로는 아르센 벵거와 라파엘 베니테스가 참여해 지략 대결도 볼거리였습니다. 아이콘 매치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세대 간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으며 내년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넥슨 박정무 사업부사장은 세대 간 교류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축제로 자리 잡은 이번 행사는 벌써부터 2026 아이콘 매치를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색다른 매력을 담은 얼씨구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15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는 DJ로 변신한 임영웅의 모습을 선보이며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임영웅은 셔츠부터 올블랙 슈트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완벽히 소화하며 시청자들의 설렘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표정과 파워풀한 칼군무로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 과는 상반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얼씨구는 임영웅이 작사에 참여한 곡으로 SBS 인기가요에서 첫 무대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임영웅의 정규 2집 I am hero 2에는 총 11곡이 수록되었으며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17일부터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전국 투어 콘서트 I am hero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IFA 2025에서 공개한 갤럭시 탭 S11 울트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14.6형 화면의 두께는 단 5.1mm로 전작보다 가벼워졌습니다. 플래그십 태블릿에 노치 디스플레이가 도입된 점은 아쉽지만 전면 카메라가 하나로 줄어들어 디자인이 깔끔해졌습니다. 특히 S펜은 기존 원형에서 육각형으로 변화, 애플 펜슬과 유사하게 발전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미디어텍 디멘시티 9400 플러스 칩을 탑재,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고사양 게임도 매끄럽게 구동됩니다. 배터리도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시작 가격이 159만 8,300원으로 높아 삼성의 가격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최근 삼성의 역성장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시장 반응을 어떻게 이끌지 주목됩니다. 오늘 제천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제천은 한방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K-팝 데몬 헌터스 애니메이션의 영향으로 한방치료와 K-테라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건강미식을 체험할 수 있는 가스트로 투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약초로 유명한 제천은 다양한 명소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정방산은 부탄의 절벽사원을 연상시키며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청풍호 카페와 베론성지 최양업 신부 동상은 인증샷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2025 제천국제 한방천연물 산업 엑스포가 개최되어 한방과 천연물 산업의 미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천은 그만큼 다양하고 깊이 있는 관광지로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김하성이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15일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 경기에서 김하성은 5번 타자 겸 유격수로 출전하여 4타수 3안타, 1볼넷, 1타점, 1득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그는 타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3회 초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병살 수비는 현지 중계진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중계진은 김하성의 수비는 놀랍다며 그의 빠른 판단력과 정확한 송구를 칭찬했습니다. 김하성은 이번 경기에서 시즌 첫 4안타를 기록하며 공수 양면에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최근 애틀랜타로 이적한 김하성은 꾸준한 활약으로 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번 승리로 애틀랜타는 연패를 끊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7일 개봉하는 영화 귀시는 귀신 거래 시장을 배경으로 한 공포 영화입니다. 홍원기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은 여우 창문이 열리면 펼쳐지는 귀신 거래 시장, 귀시에서 벌어지는 5가지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그러나 각 에피소드의 연결성이 약하고 귀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서사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 문채원이 외모 집착에 사로잡힌 채원 역을 맡아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신선한 아이디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본적인 공포감이나 긴장감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포 영화로서의 재미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이미지와 사운드 활용은 좋았다는 평입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 15일 최신 아이폰 운영체제 iOS 26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2013년 iOS 7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디자인 개편을 이뤘습니다. 애플은 리퀴드 글래스라는 새 디자인 언어를 도입해 메뉴와 버튼, UI 요소들을 반투명 처리하고 빛의 굴절 효과를 더해 실제 유리 같은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소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적응형 전력 모드도 새롭게 탑재되었습니다. 이 모드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분석해 배터리 소모를 조정합니다. 아이메시지에는 검은색 위쪽 삼각형 그룹 채팅 입력 상태 표시, 검은색 위쪽 삼각형 메시지 일부 선택 등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AI 기반 통화 스크리닝 기능이 포함되어 낯선 번호로부터의 전화에 대해 통화 목적을 물어보게 됩니다. 실시간 번역 기능도 추가되어 전화와 메시지를 다른 언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카플레이는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을 반영한 새 인터페이스로 바뀌었으며 다양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iOS 26은 곧 아이폰 16 이하 모델에서도 설치 가능할 예정이며 아이폰 XS, XS 맥스, 에갈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진주성은 임진왜란의 최대 격전지로 두 차례에 걸친 진주성 전투가 벌어진 역사적 현장입니다. 조선은 임진왜란 발발 전 개혁과 국방력 강화의 기회를 놓쳤고 남명 조식 등은 유비무환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나 조정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1592년 일본군의 침략으로 조선은 위기에 처했지만 이순신 장군과 황진 장군이 바다와 육지에서 저항하며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진주성 첫 전투에서 김시민 장군은 병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6일간 성을 사수하며 일본군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1593년 두 번째 전투에서 조선군의 지원 부족으로 황진 장군이 순국하고 진주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싸움에서는 패배했지만 전쟁의 명분을 상실하게 하여 결국 일본의 침략전쟁 지속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동안 많은 조선 백성이 희생되었고 일부는 일본으로 끌려가 도자기 생산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진주성을 통해 국난 극복의 교훈을 남기며 유비무환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뉴스원의 박형기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틱톡 인수에 합의하면서 유력 인수업체로 거론되는 오라클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15일 뉴욕 증시에서 오라클은 3.41% 상승하며 주당 302.14달러를 기록했고 시총은 8,585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 시총 10위에 해당합니다. 마드리드에서 진행 중인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9일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구해내고 싶어했던 틱톡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전하며 기쁨을 표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틱톡 관련 프레임워크 합의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는 오라클로 앨리슨 CEO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라클 주가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 81% 상승했습니다. 장하준 기자입니다. 오늘 유벤투스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서 역대급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경기는 4대4 무승부로 끝났으며 후반전에는 총 8골이 터지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카림 아데예미가 선제골을 시작으로 양팀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두산 블라호비치는 2골을 기록하며 유벤투스의 공격을 이끌었고 로이드 켈리가 종료 직전 극적인 헤더골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하며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어떤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강원FC가 아시아축구연맹 AFC 클럽 대항전 첫 도전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며 중국의 명문구단 상하이 선화를 2대1로 꺾었습니다.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5-2026 AFC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1차전에서 강원은 후반에 들어서 홍철과 구본철의 연속골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중국 팬들은 상하이의 패배에 실망을 표했으며 일부는 로테이션 운용을 이유로 패배를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강원의 정경호 감독은 선수들의 노력과 준비 덕분에 값진 승리를 거뒀다며 감회를 전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강원이 창단 17년 만에 처음으로 AFCL 무대에서 얻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정 감독은 팀의 발전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윤성 감독이 연출한 영화 중간계가 최초로 캐릭터 스틸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화는 국내 최초로 AI 기술을 활용한 장편 영화로
이승과 저승 사이 중간계에 갇힌 사람들과 저승사자들 간의 추격전을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캐릭터 스틸은 영화의 완벽한 캐스팅 라인업을 보여주며 각기 다른 목적으로 장례식장에서 만난 인물들이 중간계에 갇혀 겪는 사건들을 시각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특히 주인공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는 순간이 포착되어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강윤성 감독과 AI 기술 도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배우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이 작품에 많은 기대를 표했습니다. 영화 중간계는 10월 전국 CGV에서 개봉 예정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창립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화장품 역사와 함께한 발자취를 공개했습니다. 동백오일 사업에서 시작해 화장품 생산 설비의 변천사, 원료 식물원 체험까지 아모레퍼시픽의 깊은 역사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경기도 오산 아모레 뷰티파크에서 열린 아모레퍼시픽 80년 1945-2025 기획전에서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변곡점을 그린 아모레퍼시픽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생산 철학과 제조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최신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다크팩토리 9년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창업자의 꿈을 담은 원료식물원에는 1700여 종의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의 정체성을 확립한 다양한 화장품 원료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80년간 축적된 기록과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다양한 제품들은 한국 화장품 산업 성장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8월 미국 시장에서 17만 9,455대를 판매하며 역대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친환경차 판매량은 4만 9,996대로 전년 대비 51.8% 늘었고 그중 전기차가 16,102대로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아이오닉5는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오닉5의 안전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셰인 베럿은 후방 추돌 사고 당시 아이오닉5가 자녀를 지켜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은 심하게 파손됐으나 승객 공간은 온전했으며 셰인 베럿은 아이오닉5가 가족을 지켜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오닉5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설계돼 충돌 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며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올해 3월에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에서 최고 등급 TSP 플러스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SNS 사용자들도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며 아이오닉5의 뛰어난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차량들은 과거 여러 사고 사례에서도 탑승객을 보호해온 바 있으며 이는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이 신뢰를 받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설아은 기자입니다.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UCL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첼시를 3대1로 꺾으며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해리 케인은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전반 20분 첼시의 자책골로 선제 득점을 얻은 뮌헨은 케인의 페널티킥 골로 점수를 2대0으로 벌렸습니다. 이후 첼시의 콜 파머가 만회골을 넣었으나 후반전 케인이 상대 패스를 가로채 쐐기골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김민재 선수는 후반전에 출전해 여러 차례 첼시의 공격을 차단하며 무실점에 기여했습니다. 다른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3대2로 제압하며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6일 광복 80주년 KBS 대기획 조용필 이순간을 영원히 공연이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데뷔 57년 차인 가왕 조용필은 3년 만에 팬들 앞에 서며 그 열기를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조용필이 1997년 KBS 빅쇼 이후 28년 만에 선보이는 단독 무대로 그의 팬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무대에 화답했습니다. 첫 곡 미지의 세계로 시작된 공연은 화려한 무대 연출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수십여 명의 댄서들이 퍼포먼스를 펼쳐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조용필은 앞으로도 계속 노래할 것이며 여러분과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고 말하며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전석 무료로 열린 이날 공연에는 보훈 가족들과 소방관 가족들이 초청되어 특별함을 더했으며 약 18,000명의 관객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후배 아티스트들도 조용필에게 찬사를 보내며 그의 음악적 엄적을 기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오는 10월 6일 KBS2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구단이 국민가수 임영웅의 시축과 하프타임 공연을 앞두고 팬 맞이에 분주합니다. 대전과 대구FC의 K리그1 2025 30라운드 경기에서는 임영웅이 시축과 신곡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는 그의 K리그 복귀로 지난 2023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FC서울 대구전에서 무려 4만 507명이 관중을 끌어모아 임영웅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번에도 구단은 유료 관중 최다 기록을 기대하며 운영시간을 앞당기고 편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특히 임영웅 팬들은 축구 문화를 존중하며 특정 좌석 예매를 피하고 있어 구단은 약 2만 명의 관중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는 다시 한번 임영웅의 영향력을 확인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홍콩관광청이 2025 홍콩 와인 앤 다인 페스티벌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홍콩 센트럴 하버프론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축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식 축제로 전 세계의 와인과 음식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그랜드 와인 파빌리온과 테이스팅 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특히 보르도 공식 포도주 분류법 170주년을 기념하여 프리미엄 샤토 와인을 주제로 한 마스터 클래스와 시음회가 열립니다.
또한 스타 셰프들이 참여하여 특별한 요리를 선보이며 미쉐린 가이드와 블랙펄 레스토랑 가이드에 오른 레스토랑들도 참여해 특별 메뉴를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페어링 익스플로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품종의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을 경험하고 뉴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에서는 새로운 와인 생산지를 조명하며 중국 와인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와인을 선보입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우 있다, 모두를 있다, 먹다, 즐기다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조리법으로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우는 각 부위마다 고유한 맛과 쓰임새가 있습니다. 특히 사태, 우둔살, 보섭살은 합리적인 가격에 풍성한 미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태는 단백질이 많고 찜 요리에 적합하며 우둔살은 저지방 고단백으로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보섭살은 부드러운 식감으로 스테이크용으로도 훌륭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외국인 대상 쿠킹 클래스, 미디어 시식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우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이는 한우가 일상 속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미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우자조금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한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이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역대 최소 경기 50골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홀란은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후반 11분 선제 결승골을 넣으며 49경기 만에 50골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리트 판니스텔로이의 이전 기록을 13경이나 단축한 성과입니다. 또한 홀란은 리오넬 메시 이후 최연소로 이 기록을 달성한 두 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날 맨시티는 제레미 도쿠의 추가골로 나폴리를 2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한편 나폴리의 수비수 조반니 디 로렌초가 퇴장당하면서 케빈 더브라위너는 친정팀 맨시티와의 경기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교체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더브라위너 더비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뉴스 아나운서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에서 손흥민 선수가 로스앤젤레스 FC 소속으로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2주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북중미 기자협회와 팬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경기에서 4대1 승리를 이끌며 리그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LAFC는 4위로 올라섰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 선수는 공식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되었으며 뛰어난 경기력을 인정받아 평점 9.7점을 받았습니다. MLS 사무국은 그의 첫 해트트릭을 축하하며 손세이셔널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한 수비진에게도 공을 돌렸습니다.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에 새로운 K-팝 서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개펜 레코드의 합작 걸그룹 캐츠아이는 방시혁 위장의 주도하에 글로벌 음악 실험의 성과를 입증하며 K-팝 확장의 새로운 좌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데뷔 2년 만에 빌보드 핫 100 차트 57위, MTV VMA 수상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전 세계 음악 산업에서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캐츠아이는 미국과 일본 대형 페스티벌에서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북미 투어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위류 브랜드 갭과의 협업 캠페인은 SNS에서 80억 회 노출되며 그들의 문화적 영향력을 증명했습니다. 방시혁 위장이 주도한 멀티홈, 멀티장르 전략은 K-팝 제작 시스템을 글로벌에 이식하며 외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캐츠아이의 성공은 단순한 신인 그룹의 성과를 넘어 K-팝의 영속성과 확장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음악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가 에스파의 멤버 윈터와 함께한 플라잉 고스다운 FW 2025 화보를 선공개했습니다. 이번 시즌 뉴발란스는 캐치 더 플라잉 모먼트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초경량 원사와 프리미엄 유러피안 구스로 완성된 다운 스타일링을 제안하며 경량성과 보온성을 강화했습니다. 화보 속 윈터는 레오퍼드 퍼헥과 미니스커트를 매치해 발랄한 겨울 무드를, 실버 컬러의 다운과 헤어밴드로 스포티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브랜드 관계자는 윈터가 이번 시즌의 고품질 가치와 감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완벽히 담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버랜드 동물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동물원에 부여되는 AJA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AJA 인증은 미국 동물원 수족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세계적 권위의 인증 제도로 약 2,800개 야생동물 관련 기관 중 10% 미만만이 이 인증을 받을 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자랑합니다. 에버랜드는 2019년 아시아 최초로 서울대공원 동물원과 함께 AJA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번 재인증으로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심사단은 판다월드와 같은 시설과 멸종위기종 보전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동희 에버랜드 동물원장은 앞으로도 동물과 관람객이 모두 행복한 동물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버랜드는 이번 재인증을 기반으로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5라운드에서 아스널과 맨체스터 시티가 치열한 경기를 펼쳤으나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경기 초반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가 선제골을 기록하며 기선을 제압했지만 아스널의 가브리에우 마르티넬리가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두 팀은 각각 승점 1점을 나눠 가졌습니다. 현재 리버풀이 시즌 초반 5연승을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고 아스널은 승점 10으로 리버풀에 이어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맨시티는 중위권인 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스널은 다음 경기에서 뉴캐슬과 맞붙고 맨시티는 벌리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아스널은 볼 점유율과 슈팅 수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공격 효율성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C 위 새 예능 프로그램 신인 감독 김연경 2호는 28일 오후 9시 10분 첫 방송을 앞두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배구계의 전설 김연경이 신인 감독으로서 구단 창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특히 세븐틴의 멤버 승관이 필승 원더독스위 팀 매니저로 활약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승관은 배구에 대한 열정과 성덕다운 면모를 보여주며 팀 내에서 헌신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김연경 감독과 승관 간의 예측 불가한 티키타카 케미가 관전 포인트로 두 사람의 유쾌한 호흡이 기대됩니다. 경기장에서 승관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결국 김연경 감독에게 인정받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승관의 활약은 관중석에서도 이어지며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펼쳐지는 재미와 감동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신인 감독 김연경은 새로운 즐거움을 안겨줄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전하는 웰니스 관광 소식입니다. 쉼의 계절 가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제주에서의 힐링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엄선한 제주 웰니스 관광지 12곳이 가을 여행지로 제격입니다. 먼저 서귀포시 남원읍의 머체와 숲길은 신비로운 숲으로 다양한 트레킹 코스와 편백족욕 체험을 제공합니다. 서귀포시 호근동의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는 평균 수령 60년 이상의 나무들 사이에서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의 파파빌레는 현무암지대와 용암층 공기체험장으로 영상과 요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며 한경면의 환상숲꽃자왈공원에서는 BTS 앨범 촬영지로도 유명한 풍경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취다선 리조트와 제주시 노형동의 제주 900일은 명상과 요가 프로그램이 돋보이는 힐링 스테이입니다. 또한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해비치 호텔 앤드 리조트에서는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여정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회수동에 위치한 위호텔 제주는 위료관광 콘셉트로 다양한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진정한 쉼과 힐링을 경험해보세요.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 새로운 트림 에센셜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에센셜 트림은 고성능의 핵심 사양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편의 사양을 재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아이오닉 5N 에센셜은 고출력 모터와 대용량 배터리, N 특화 주행 기능 등 기존 퍼포먼스 사양을 그대로 탑재하고 판매 가격을 약 200만원 인하하여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가격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적용 기준으로 7,490만원입니다. 에센셜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이 기본으로 적용되며 파킹 어시스트 라이트 패키지를 통해 서라운드 뷰 모니터 및 후측방 모니터 등 주차 관련 안전 편의 기능이 제공됩니다. 현대차는 이외에도 선택 사양의 상품성을 강화하며 고객들이 고성능 전기차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입니다. 소노캄 경주가 5성급 프리미엄 리조트로 새롭게 태어나 26일 공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 전통의 텐마루와 우물 천장 인테리어를 통해 보문호수의 아름다운 전망을 객실에 담아내는 착용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객실 조도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차분한 분위기를 제공하며 필요시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만 왕실 브랜드, 아무아주, 어메니티와 4세계 시간차, 느린 아침 세트와 같은 고급스러운 서비스로 여유로움을 더합니다. 부대 시설로는 기존 워터파크를 힐링 공간인 웰니스 풀앤스파로 개조하여 지하 680m에서 끌어올린 알칼리 온천수를 제공합니다. 북카페, 서재에서는 500권 이상의 인문학 서적을 무료 대여하여 4세계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종훈 소노 인터내셔널 총괄임원은 한국적 요소와 느림과 사색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었다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안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2025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우스만 덴벨레가 남자 선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덴벨레는 샤틀레 극장에서 열린 이 시상식에서 브라질 축구 전설 호나우지뉴로부터 상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PSG와 함께한 이 순간을 표현할 말이 없다며 감격을 표했습니다. FC 바르셀로나 시절 먹튀라는 조롱을 들었던 덴벨레는 PSG 입단 후 완벽히 반등. 지난 시즌 공식전 53경기에서 35골 16도움을 기록하며 PSG의 사관왕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PSG를 가족같은 팀으로 묘사하며 이 트로피는 팀이 함께 쟁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벨레의 이번 수상은 그의 인생 역전을 상징하며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우뚝 서게 된 순간입니다. MBC의 새 금토 드라마 2강에는 달이 흐른다가 오는 10월 31일 첫 방송을 앞두고 티저 포스터와 스페셜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웃음을 잃은 세자와 기억을 잃은 부부상의 영혼 체인지를 다룬 로맨스 판타지 사극으로 강태호와 김세정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두 주인공의 예사롭지 않은 관계가 담겨 있어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성별, 신분, 성격까지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영혼이 뒤바뀌는 흥미로운 전개가 예고되어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드라마에서 강태호와 김세정의 환상적인 연기 호흡이 기대됩니다. 레시피그룹의 컨템포러리 브랜드 세터가 프로야구단 한화이글스와 협력해 새로운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출시합니다. 이번 콜라보는 이닝즈 오브 오텀, 클래식한 가을, 승리의 순간으로를 주제로 한화이글스의 가을 야구 진출을 응원하는 의미로 기획되었습니다.
세터는 밝고 따뜻한 무드에 한화이글스의 상징색인 오렌지 컬러를 활용하여 구단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했습니다. 제품은 퍼시 울 바시티 자켓 등 6개 위류와 5개 자파리로 구성되며 오는 23일 크림 플랫폼에서 단독 선발매됩니다. 또한 26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팝업 스토어가 운영되며 다양한 관중 참여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레시피그룹 신재영 영업총괄 이사는 이번 콜라보가 세터의 스타일과 한화이글스의 아이덴티티를 조합해 팬들이 일상에서도 스타일리시하게 팬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세터는 최근 키즈라인을 출시하며 시장 다각화를 추진 중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의 생태관광 명소 영덕 국가지질공원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곳은 한반도의 오랜 지질학적 이야기가 담긴 곳으로 18억 년의 지질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영덕은 깨끗한 해안선과 주민들이 함께 지켜온 숲과 마을이 어우러져 자연과 인간, 시간이 공존하는 생태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덕 국가지질공원에는 대부정합, 경정리 해안 등 11개의 주요 지질 명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정합에서는 약 19억 년 전 고원생대 녹색편암과 1억 년 전 중생대 여감이 맞닿아 있어 그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덕 블루로드 트레킹 코스는 해안선의 변화와 어촌 마을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여정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고래뿔 해안은 동해안 최대 규모의 모래사장으로 염생식물 군락과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덕군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태관광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 명이 참가하는 동해안 지질대장정 행사를 통해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에게는 자연과 깊은 만남을 제공하며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관광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애플이 아이폰 17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40대 영포티층에서 아이폰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올해 40대의 아이폰 사용률은 지난해 대비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40대 남성에서는 사용률이 무려 16%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삼성 갤럭시를 사용하는 40대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MZ세대인 18-29세와 30대에서는 갤럭시의 인기가 상승 중입니다. 이는 삼성의 폴더블폰과 슬림폰 디자인이 젊은 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남성 소비자들 사이에서 갤럭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AI 기능과 디자인 면에서 더 많은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대별로 선호하는 브랜드가 다르게 나타나는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줍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24일 레반테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킬리안 음바페는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음바페는 후반 18분 상대 파울을 유도하여 페널티킥으로 득점에 성공했고 이어서 아르다 귤러의 스루패스를 받아 두 번째 골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7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음바페는 무서운 골 폭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승리로 라리가에서 6연승, 공식전에서는 7연승을 기록하며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한 볼 점유율, 슈팅 등 모든 면에서 레반테를 압도하며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마드리드 더비로 레알은 공식전 8연승과 라리가 7연승에 도전합니다.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감독이 사우샘프턴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지만 위고 에키티케의 경솔한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리버풀은 알렉산데르 이사크의 데뷔골과 에키티케의 추가 득점으로 승리를 확정지었으나 에키티케는 세리머니 도중 유니폼을 벗어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키티케는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다음 경기 출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슬롯 감독은 첫 번째 옐로카드부터 쓸데없고 멍청했다며 감정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그런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선수들의 성숙한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에키티케는 경기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동료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수 김용빈이 긴장할 만큼의 신동들이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에 출연합니다. 9월 25일 방송되는 4콜7 21회는 환상의 짝꿍 특집으로 음악 신동들과 함께합니다. 트롯, 국악, 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신동들이 트롯 무대에 도전하며 색다른 매력을 선보입니다. 톱7 멤버들은 이들과 짝을 이루어 2라운드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센터장 김성주는 우승팀에게 사비로 용돈을 주겠다고 선언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김용빈은 무대 후 세계적으로 떨렸다는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동들의 실력과 용돈 주인공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송은 목요일 오후 10시에 시작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백년가게 평양옥에서 K-로컬 미식여행 33선 원정단 먹어볼 결심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이탈리아 셰프 파브리치오 페라리와 유튜버 조슈아 커비 등 인플루언서 10명이 참여해 한국 미식여행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이들은 10월부터 11월까지 각 지역의 대표 식재료와 음식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동찜닭과 안동소주를 체험하는 이벤트도 열려 참가자들이 지역 명소를 탐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K-로컬 미식여행의 매력을 높일 것입니다. 33선은 수원 왕갈비, 횡성 한우 등 지역 특산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인증한 100년 가게와 협력해 이식여행 지도를 제작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김예나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서울의 주요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이 문을 엽니다. 국가유산청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창덕궁 후원은 유료 관람으로 진행됩니다. 연휴 첫날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과 함께 특별 도우미로 나설 예정입니다. 경복궁에서는 매일 수문장 교대 위식과 술라 위식이 펼쳐지며 예약 없이 관람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후반에는 가을 궁중문화축전도 열리며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모두의 풍속도 2025가 진행되며 전북 전주에서는 고누대회와 다양한 민속놀이가 열립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가을 야구에서 탈락하며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4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9대8로 역전패하며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박 멜빈 감독은 매우 좌절스럽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샌프란시스코는 포지 영입과 대규모 계약 등으로 위협적으로 시작했으나 타선의 부진과 연패로 인해 가을 야구의 꿈이 무산되었습니다. 에이스 로건 웹은 이번 팀이 가장 재능이 있었지만 결국 무너졌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팬들은 이번 결과에 실망을 느끼고 있으며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앞으로 더 강력한 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미트윌란이 UEFA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첫 경기에서 슈투름 그라츠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조규성과 이한범 두 한국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규성은 무릎 부상 복귀 후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날은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아쉽게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후반 15분 교체되었습니다. 반면 수비수 이한범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무실점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한편 황인범이 결장한 페에노르트는 브라가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황인범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미트윌란에게 기분 좋은 첫 승을 안겼으며 앞으로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TVN의 새 토일 드라마 태풍 상사가 곧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2PM의 멤버이자 배우인 이준호는 이번 작품에서 압구정 날라리에서 태풍 상사의 초짜 사장으로 변신합니다. 드라마는 1997년 IMF 시기를 배경으로 무역회사의 사장이 된 강태풍의 고군분투 성장기를 그립니다. 예고 영상에서는 이준호가 연기하는 강태풍이 화려한 젊은 시절을 뒤로하고 아버지 회사의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초짜 사장 강태풍은 우리의 안목과 물건을 보여주고 싶다며 불 속에서도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열정을 보입니다. 그와 함께 회사를 지탱해 나가는 김미나, 이창훈 등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팀워크를 이루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태풍 상사는 폭군의 셰프, 후속작으로 오는 10월 11일 첫 방송됩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뉴스 아나운서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호텔의 다양한 프로모션을 주목해보세요. 먼저 안다즈 서울 강남에서는 네이버 예약 시 룸 브런치 뷔페를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고 6인 이상 방문 시 룸 추가금 무료 혜택도 제공합니다.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에서는 발달장애인 예술단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예술과 미식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아트앤하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의 미트테리안 뷔페에서는 육해공의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롯데호텔 서울은 3대 가족 할인 혜택과 콜키지 프리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셰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은 명절 요리를 포함한 다양한 다이닝 프로모션을 준비했고 워커힐 호텔앤리조트는 중식당, 금융에서 최대 33%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과 풀만 엠베서더 서울 이스트폴에서도 각각 베트남 현지 메뉴와 쉐어링 메뉴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고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풍성한 미식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사랑하는 크루라면 한 번쯤 경험했을 근육통, 그 해결책을 알아봅니다. 근육통은 운동 후 근섬유와 힘줄에 미세 손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부상 위험과 운동 효과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저강도 운동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사이클링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운동 후 단백질 섭취는 필수입니다. 생선과 닭고기 같은 고단백 식품이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충분한 숙면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신체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넷째, 마사지는 염증 완화와 세포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온찜질과 냉찜질을 번갈아 가며 적용해 통증을 조절하세요. 마지막으로 체리 주스는 항염 성분 덕분에 통증 감소와 회복 속도 증진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기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운동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형규 선수가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극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KRC 행크 소속의 오형규는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1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전반전에서 페널티킥 실축으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후반 초반 역습 상황에서 결정적인 선제골을 넣으며 팀의 소중한 승점 3점을 안겼습니다. 오형규는 경기 내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7개의 슈팅 중 2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 페널티킥을 제외한 기대 득점은 1.45골이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활약은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평점 7.7점을 받으며 빛났습니다. 이번 경기는 오형규 선수에게 있어 천당과 지옥을 오간 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행크의 첫 유로파리그 승리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TV 조선의 급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축구선수 송민규와 아나운서 광민선의 첫 만남이 공개됩니다. 오는 29일 방송에서는 김남일, 김보민, 박지성, 김민지 부부를 잇는 세 번째 축구선수 아나운서 커플로 등장할 송민규와 광민선이 출연합니다. 전북 현대모터스 소속 송민규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그의 예비 신부 광민선은 스포츠 및 e스포츠 분야에서 활약 중인 아나운서입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일로 만났으며 광민선은 당시 송민규의 금발 모습에 다소 무섭다는 첫인상을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민규는 나만 진심이었다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송민규는 K리그 경기 중 골 세리머니로 프러포즈를 전 국민에게 생중계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들의 러브스토리는 29일 오후 10시 방송됩니다. 명절 주방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가전을 소개합니다. 먼저 켄우드 멀티프로 고는 1.3리터 용량과 650W 모터로 채 썰기, 다지기, 반죽 등 다양한 작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픈형 헤드 디자인은 위생적인 조리를 돕습니다. 브라운의 저소음 에어프라이어는 최소한의 기름으로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며 저소음 설계로 늦은 밤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트리블렛 울트라 플러스는 초고속 블렌더와 소형 푸드 프로세서를 결합해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며 명절 후 남은 재료로 건강한 스무디를 만들기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기에 데디카 플러스는 콜드브루 메뉴를 지원해 빠르게 깊고 부드러운 커피를 즐길 수 있어 명절 피로 해소에 제격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이 영국의 유명 잡지 타임아웃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6위에 올랐습니다. 타임아웃은 2025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38곳을 발표했으며 서울의 물레동은 그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물레동은 과거 철강산업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예술과 문화가 융합된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저렴한 임대료와 독특한 매력을 찾아 모여들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타임아웃은 물레동을 서울에서 가장 분위기 있는 예술의 거점이라 소개하며 투박한 산업적 골격과 현대적인 예술 공간이 어우러져 매력을 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위는 일본 도쿄 진보초가 차지했으며 다른 상위권에는 벨기에 보르거하우트와 브라질 바라푼다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뉴스위크가 선정한 2025 가장 기대되는 신차의 이름을 올린 현대차 아이오닉 9과 기아 EV9이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그룹 유로 엔캡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습니다. 아이오닉 9은 충돌 시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첨단 안전 사양으로 호평받았으며 EV9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에서도 최고 등급을 획득해 글로벌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EV9 GT 라인은 독일 아우토 자이퉁의 전동화 대형 SUV 비교 평가에서 벤츠 EQS SUV와 아우디 Q8 e-tron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차체, 주행 성능, 친환경성 등 다양한 항목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EV9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비교 테스트에서도 가격 경쟁력과 성능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벤츠와 아우디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대차와 기아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과시하며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